2022년 이제 11월에 챗GPT가 오픈AI가 공개되면서 세상이 한번 놀랐죠. 지브리 사건으로 가면서 정말 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갑자기 한국에서도 챗GPT를 직접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1,800만 명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많이 반응했던 건 주식시장이죠. 엔비디아에 투자했더니 갑자기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2배가 되더라. 새 정부도 들어서면서 뭐 AI 수석을 만들고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4위, 5위, 6위 할 수 있고 뭐 이걸 3위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게 AI.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도 AI가 다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의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가 질문하는 AI의 미래. 뭐 이런 그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정수 AI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AI의 현주소를 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우선은 2022년 이제 11월에 챗GPT가 오픈AI가 공개되면서 세상이 한번 놀랐죠. 그 전에 있었던 AI들은 지금도 있고 그 전에도 있었던 AI들의 다양한 기술들, 또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알려졌던 알파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커버트 AI, 숨겨진 AI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느낄 수 없었던. 우리 시민들은 느낄 수 없었던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갤럭시에도 사진 보정 우리가 촬영하면은 이걸 사진을 보정해주는 AI 기능들이 조그만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알고리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실 때도 다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AI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쓰면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느끼고 정말 머리로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AI라고 하는 것이 2022년 11월에 공개된 챗GPT였고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AI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놀라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2023년, 2024년 2년을 경과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환각작용,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얘가 보니까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뭐 세종대왕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스토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헐리우드에서는 작가들이 파업을 하고 배우들이 파업을 하고 이 테크 분야가 이 엔터테인먼트하고 결합되면서 방송이나 영화라든지 이런 데 AI가 들어오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눈물의 여왕을 촬영을 현지를 가서 촬영하지 않고 여기 한국에서 촬영하면서 눈 내리는 배경을 AI가 후반 작업이 아니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뭐 조금은 도움되지만 뭐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반응했던 건 주식시장이죠. 엔비디아에 투자했더니 갑자기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2배가 되더라. 뭐 최근에는 뭐 팔란티어에 투자했더니 또 주가가 막 오르더라. 뭐 이러시면서 AI가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건가? 경제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번에 새 정부도 들어서면서 뭐 AI 수석을 만들고 청와대에도 그리고 이 과기부 장관에도 지금 아직 후보자이지만 LG AI 연구원 원장을 모셔오고 그리고 뭐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뭐 말도 못하는 돈들을 투자하고 있고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시는 중국의 딥시크 사건 뭐 이러면서 중국이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그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메인스트림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변방의 하나의 작은 기업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같은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다니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율주행 했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느낌이 없었죠. 뭐 서울의 청계천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같은 자율주행 사실은 그건 자율주행이 아니라 스탑앤고를 하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뭐 그냥 뭐 그런 테스트 자동차를 봤었지 우리가 정말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그냥 뭐 영화 속의 이야기 같고 네네네. 뭐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막 현실로서 다가오기 시작하고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온다면서 아직까지 이거는 여러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갑자기 뭐 중국 설 명절에 부채춤을 추지 않나? 마라톤 대회를 하고 네네네. 격투기 대회를 하고 네. 뭔가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 네네네. AI에 의해서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는 거고 또 사실은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벌써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AI가 없으면 과제를 못하는 뭐 이러한 벌써 다가가기 시작하고 네네네. 있고 업무에 계신 분들도 회사에서 만약에 AI를 못 쓰게 해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AI를 써서 네네네.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AI로 처리하고 계시면서 네네네. 일상 속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네네네. 또 2025년 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아시는 지브리 사건이죠. 지브리 사건으로 가면서 정말 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갑자기 한국에서도 네네네. 챗GPT를 직접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1,800만 명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네네. 뭐 그냥 국민 서비스로 챗GPT가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정말 진짜로 변하겠구나. 과거에는 우리가 뉴스로 보는 알파고에 의해서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승부를 보는 것으로 끝나고 뭔가 뉴스를 통해서만 보던 AI가 내가 체험해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으면서 내 일상에서 AI가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상까지도 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딱 저는 드는 궁금함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한국의 AI 지금 수준 뭐 재미있게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한데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건 사실 한국 분들이 정말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긴 네네네. 해요. 또 이제 한국이 잠깐 IT 강국이었다 보니 네네네. 그거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망 속도가 대단히 네네. 전 세계적으로 빨랐고 네. 또 하나는 뭐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좀 한국의 흔히 말하는 토종 기업들이 네네. 모바일 시대에도 사실 굳건하게 네네. 성장을 하고 있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AI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객관적으로는 순위가 많이 밀리긴 해요. 근데 순위를 매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앞선 순위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맞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나름 큰 차이로 중국이 쫓아가고 있고 네.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AI 관련된 논문 수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도 그 관련 특허라든지 이런 건 중국이 대단히 앞서가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격차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을 나름대로 큰 차이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영국이 있죠. 영국은 여러분 이제 딥마인드가 사실은 하사비스가 영국 사람이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은 대단히 AI로 대단히 유명한 학교들이 있었고 여기도 해서 인재들이 나오면서 구글의 딥마인드의 본사는 런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런던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재들이 지금 런던으로 많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국가가 프랑스죠. 일단 이 AI 부분에서 뒤쳐져 있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의 중심으로 해서 미스트랄이라고 해서 대단히 크게 투자했던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AI 모델 부분에서도 독립적인 모델을 수준 높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대중 서비스는 르챗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프랑스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 비슷비슷하죠. 일본도 열심히 특히 1년 전부터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한국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스팅크라는 모델을 최근에 공개를 했고 LG AI 연구원에서도 뭐 오늘 촬영 일자로 보면 어제 이 엑사원 4.0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독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나머지 국가들은 좀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요. 순위가 중요한 거보다는 저는 AI 경제를 어떻게 한국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얼마나 AI 경제에서 물론 이 AI 경제는 정말로 구성 요소가 정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다양합니다. 반도체는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인 거고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라 보는데 또 모바일 경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통신망이라든지 여기에서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인프라스트럭처죠. 다르게 비교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같은 거죠. 네.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이 좋아도 새로 기변하는데 앱을 못 쓴다면 아무도 기변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여기에 네이버 앱이라든지 여기에 쿠팡이라든지 토스트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앱들을 쓰시면서 네네. 사실은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잖아요. 이 앱은 고속도로를 치면 자동차와 같은 거죠. 자동차가 있어야. 네네. 근데 고속도로도 나름대로 기업의 가치를 대단히 만들어내고 네네. 대단히 많은 네네. 자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위에 응용 서비스들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통신사도 있어야 되고 단말기 제조업체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하게 여기에서 앱이 작동되면서 훨씬 더 큰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컨슈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소비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I도 지금 2025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엔비디아의 칩이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광폭의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전력이 공급돼야 되고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정말 뭐 심지어는 냉각제까지도 공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스트럭처도 지금 꿈틀꿈틀이 아니라 정말 요동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막 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AI 친구라는 걸 사귀어서 여러분들 친구 서비스로 한국에도 제타라는 서비스가 인기가 있는데 글로벌로 지금 친구 서비스는 엄청나게 인기 있습니다. AI하고 친구가 되면서 상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AI로 이제는 검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천천히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 AI로 쇼핑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 정말 우리가 쇼핑의 습관과 검색의 습관과 커뮤니케이션 습관들이 AI에 의해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업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개발자들의 역할들이 AI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고 증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B2B 시장에서 존재하지만 컨슈머 시장이 지금 꼽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 즉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꼽히기 시작하는 것, 고속도로에 드디어 자동차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것, 그 자동차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지금 변화들이 AI 경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꼽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뭐 1위가 워낙 굳건하고 2위까지도 사실 3, 4, 5위와 격차가 너무 심한 거라 사실 비교가 좀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라고. 비교가 어렵고 저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잘못 이제 끝까지 못 갔었는데요. 이런 앱 자동차를 만드는 시장이 중요한 건데 이 비교를 하면은 자꾸 어디에 있냐면 한국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4위, 5위, 6위 할 수 있고 뭐 이걸 3위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늦었지만 저희도 열심히 돈 들여서 고속도로 깔면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깔고 고속도로를 우리 기술로 깔고 우리만의 AI 모델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위에 자동차는 초기에 우리나라도 왜 해외에서 많은 기술들 가져왔어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아이폰 많이 썼지만 갤럭시도 있었지만 아이폰도 많이 썼고요. 여기 앱들도 지금은 네이버도 쓰고 카카오톡 쓰지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AI의 경쟁력을 글로벌로 갖느냐, 그리고 기술 독립을 가져갈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들이 AI를 쓰면서 나아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80이 되셨는데, 이제는 챗GPT를 쓰면서, 일일이 손으로 그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로 대화하시면서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남녀노소가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서비스 쓰는데 이것에 미국산 챗GPT를 쓰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구글 쓰면은 매국 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구글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유튜브로 보실 거고 이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보면 매국 노고 이렇게는 아닌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해외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바라건대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있었던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술 독립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AI 모델들을 만드는 것 이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당장에 지금 그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